네, 이어서 세상의 모든 세탁 정보를 알아봅니다. 자, 코로나19 이후로 등산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을 찾는 분들, 또 바다를 찾는 분들도 자주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등산이나 해수욕 다녀와서 세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산복의 수명은 세탁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등산복의 수명은 제대로 지켜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각종 스포츠웨어 세탁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그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말씀 함께 나눌 분 모셔보죠. 유튜브 세탁서를 운영 중인 도서 세탁살림백과의 설재원 저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유튜브 잘 되나요? 좋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또 그 꽤 높은 저 구독자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몇 만이죠 지금? 지금 33만 정도. 한 달에 한 2, 3천 버십니까? 아닙니다. 예. 저희가 원래 그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퀴즈를 늘 이제 드리는데 우리 그 퀴즈 잘 듣고 그 힌트가 가능하시면 힌트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지금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대부분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통기한 말 그대로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지만 대부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올해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유통기한을 실제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문제 나갑니다.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대체할 이 기한은 무엇일까요? 1번 소비기한, 2번 납부기한, 3번 오신기한.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정말 많이 드립니다. 자, 혹시 힌트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예. 사실 저도 지금 정답이 뭔지 지금 이게 저희 제작진이 조금 그 전문 분야가 아니면 좀 답을 알려주고 그러면 좋은데 전혀 협의된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요. 예.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보고 힌트를 좀 주라고 하는데 자꾸 뭐 번외 거를 시켜요, 제작진이. 좀 불필요하게. 많은 분들의 정답을 기다리고 저는 힌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유튜브 좀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한번 홍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많이 보시라고 저희 홍보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좀 그래요? 많이 올려드리고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등산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등산복의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또 소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산복의 수명은 세탁 방법이 좀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탁을 해야겠습니까? 사실 이 등산복 같은 경우에는 자주 세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세탁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냥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기능성 원단인데 이 물방울은 못 들어가고 또 이제 습기는 이제 그 통과를 하는 그런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오염원이 옷감에 남아 있으면은요, 예. 이제 그 구멍을 막아가지고 기능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고 난 뒤에 바로바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기를 많이 돌리는데 네네네. 이런 어떤 소재는 건조기에 돌리면 안 좋죠?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건조기를 돌려주시는 게 그래요? 좋고요. 예. 그 발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발수 기능이라는 거는요, 그 이슬같이 옷감에 물방울이 튕겨져 나가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방수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방수 기능은 사실 세탁을 자주 한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이 발수 기능은 입으시면서 또 세탁을 자주 하시면서 이게 떨어지는 기능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살리려면은 열을 주면은 이게 발수 기능이 살아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오히려 건조기를 돌려주시면은 발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발수 기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비가 오거나 할 때 옷에서 튕겨나가는 발수도라고 많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네네. 제가 지금까지 세탁을 참 잘못하고 살았네. 어, 등산복 중에 그 방수 기능 있는 옷도 많잖아요. 네. 그 방수 기능 있는데 물빨래로 세탁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종류는 어떻게 빨래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빨래를 하셔도 당연히 괜찮으시고요. 예예. 오히려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기능성들이 이제 망가지고 절대 드라이 클리닝 하시면 안 되죠. 예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하실 때에도 이제 보통 산에 가실 때 입으시면 뭐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 또 유분기가 이제 많이 묻기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이제 기름기 같은 게 있잖아요. 예예. 이 등산복 원단하고 이 기름하고는 사실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산복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유분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선크림이나 이제 어떤 그 유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등산복 세탁을 더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되고요. 예. 세탁을 하는 방법은 이제 세제를 꼭 이제 중성 세제 또 아웃도어 기능성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루 세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데미지가 많이 가게 되고요. 세탁하실 때 그 지퍼 같은 거를 예. 꼭 채워 주신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거는 메인 지퍼는 채워 주시고 포켓 지퍼는 안 채워 주시는 게 좋아요. 예예. 이게 아무래도 방수 기능이 있어서 세탁하다 보면 풍선같이 좀 부풀거든요. 아 잠그면. 네네 잠그면 그러면 그 심실링이라고 테이프 붙여둔 부위가 그 약간 압력을 받아가지고 좀 떨어져요. 그래서 메인 지퍼는 잠그시되 약간 포켓 지퍼는 좀 풀어주시면서 세탁 코스는 좋은 팁이군요. 네네. 예. 그리고 세탁 코스는 아웃도어 코스가 있어요. 세탁기마다 그 코스를 꼭 이용을 하셔가지고 세탁을 하시고 섬유유연제 사용하지 않고 세탁을 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그런 그 등산복 세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 세제로 손 세탁했다가 얼룩이 져서 고생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네. 등산복 세탁도 세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성 세제, 아웃도어 세제 사용하시는데 또 중성 세제라고 하면은 울 전용 세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울 세제는 또 아웃도어 제품하고는 맞지 않아 가지고요. 그냥 일반 중성 세제 또 아웃도어 전용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7232번님께서는 그 등산복은 트리오로 빨면 좋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고 하셨네요. 트리오는 이제 주방 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주방 세제는 그 기름기를 닦고 이제 그릇을 닦기 위한 세제죠. 거품이 좀 많이 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헹굼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옷을 세탁하면 헹굼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등산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또 마찰 같은 게 많이 일어나서 기능성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반 세제, 아웃도어 전용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등산복도 있습니다만 등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모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산 모자 세탁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모자 세탁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맞아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일반 모자보다는 더 뭐 기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편안하게 세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선크림 모든 이마 부위에 있는 그런 유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폼 클렌징 같은 걸로 먼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요. 가볍게 손 세탁을 해주신다든지 세탁기에서 헹굼 정도 세탁망에 넣어가지고 그 정도 해주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옷 관리하는 가전 제품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냥 넣어두고 다시 입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 세탁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걸어놓고 스팀을 주고 흔들흔들 해주는 원리로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떨어뜨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먼지를 떨어뜨려주고 주름을 개선하는 그런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어떤 그 세탁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원적으로 세탁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하지만 아웃도어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하신 이제 그런 발수 기능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꾸 어디서 그 냄새가 나나 했는데 제가 전가 봐요. 이게 빨래 안 하고 계속 거기 넣어놓고
있다 보니까. 아 근데 냄새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까? 가전입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그 등산복처럼 특수한 소재도 건조기 사용해서 건조하면 더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혹시 건조기 잘못 사용하면 옷이 좀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열이나 어떤 그런 액션에 의해 가지고 많이 줄게 되고요. 예. 옷도 주는 옷이 있고 잘 안 주는 옷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제 두꺼운 옷이랑 얇은 옷을 한꺼번에 돌리는 것보다는요. 예. 두꺼운 옷은 두꺼운 옷대로, 얇은 옷은 얇은 옷대로 따로 돌리시게 되면은요. 그렇게 좀 줄어드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8037번님께서는 고어텍스 제품은 세탁 자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가짜 뉴스였나요?라고 하셨네요. 뭐 가짜 뉴스라기보다 네. 그러면 자주 세탁을 하시는데 잘못 세탁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3993번님 고어텍스 기능 있는 등산화는 어떻게 손질하고 세탁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고어텍스 기능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산에 다녀오시면은 흙,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솔 같은 걸로 어느 정도 그런 고형물들을 좀 털어뜨려 주신 다음에요. 좀 전용 세제들이 있는데요. 물에 푹 뭐 담그시는 것보다 폼 형태로 된 그런 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걸로 가볍게 세탁을 해주신 다음에 발수제라는 게 있어요. 스프레이로 되는 그 발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이 또 인터넷에 다 구입이 예.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걸로 발수력을 회복을 시켜주시면은 오랫동안 또 고어텍스 뭐 신발뿐만 아니라 자켓까지 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 세탁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자, 많이 여러분의 고민 상담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영장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수영복이나 래시가드 세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탁기 돌려도 됩니까? 일단 손 세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손세탁. 중요하죠. 예. 그런데 수영장에 가시면은 수영장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락스 냄새 같은 거 굉장히 그렇죠. 강하게 나잖아요. 예. 수영복이 몇 번 입으면은 이렇게 막 늘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염 같은 거 다른 옷에 묻었을 때 같이 뒀을 때 예. 그런 사고가 나는 게 수영장에 있는 그런 그 염소 성분이 좀 강해가지고 옷을 좀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다녀오시면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세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근데 또 수영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바로바로 못하고 그냥 비닐봉지에 그냥 넣어놓고 이제 보통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예. 그 세탁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하시더라도 헹구실 때 예. 약간 분말로 된 그 이제 비타민 C 이제 포가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한번 쓱 이게 뿌려주신 다음에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비타민 C. 비타민 C요. 네네. 예. 이 비타민 C가 염소 성분을 제거를 하는 아주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보통 샤워기 필터 같은 데 보시면은 그런 알갱이로 비타민 C 알갱이가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비타민 C가 그런 염소 어떤 그 성분 수돗물의 염소 성분도 제거를 하고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이제 들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사용하셔가지고 급한 대로 그 수영장에 독한 그런 염소 성분을 어느 정도 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예. 집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이제 세탁을 시간을 두시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손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팁 같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금 다급하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자주 입는 레인코트 세탁법과 건조기 사용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레인코트요. 예. 사실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근데 그런 너무 좀 이제 그 고가의 제품이나 기능성 있는 부분들은요, 사실은 집에서 하시기보다는 세탁소를 이용해 주시면 더 좋은 어떤 관리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인코트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아웃도어 제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소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세탁 표기 라벨을 보시고 어떤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훅 들어오는데요. 저희는 훅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수영복이나 래시가드 세탁하려고 물에 좀 담가놨다가 세탁하려고 보니까 물이 좀 빠져서 곤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맞아요. 물에서 입는 옷인데 물에 담가놨다고 그 물이 빠지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수영복은 원래 물빨래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물빨래 하는 게 맞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약간 이제 알칼리성이나 염소 성분이 어떤 뭔가 염색을 예. 그런 게 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물로 헹궈내고 그런 그 남아있는 알칼리성이나 염소 성분들을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물 빠짐이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또 궁금한 부분이 뭐 수영장만 가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도 갈 텐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소독약 같은 성분이 있을 테고 네,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 염분이 맞습니다. 많을 텐데 두 곳에 다녀온 후에 세탁 방법에 차이가 좀 있겠습니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염소 성분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모래나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자갈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뒤집어 가지고 그런 것들 충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털어주시고 또 손 세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요즘 요가 등의 실내 운동할 때 입는 스포츠 의류 세탁 방법도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스포츠 의류 같은 경우에도요, 그 안에 스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떤 의미에서 이게 그냥 큰 고무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몸에 밀착을 해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사실 몸에서 나오는 각질들이 그 안쪽에 굉장히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세탁을 하실 때는 뒤집어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탈수가 너무 강하게 그렇게 세팅을 해서 세탁을 돌리시게 되면은요, 그 고무줄이 끊어져서 보시면 이렇게 고무 막 이렇게 털난 것 같이 고무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아 맞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탈수가 너무 강력하고 이제 세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울 코스나 섬세한 코스로 또 아니면은 세탁기 보시면은 단시간에 하는 쾌속 코스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빠른 시간 안에 세탁을 해주시고 자연 건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상담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59번님, 세탁설님, 아이들이 놀던 슬라임이 옷에 묻었는데 이거 어떻게 세탁해요? 그냥 빨았더니 아예 여처럼 눌러붙었어요라고 하셨네요. 슬라임 제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네, 굉장히 예. 간단합니다. 그 스팀 열을 주게 되면은요, 그냥 녹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팀 청소기나 스팀 관리 기구 아니면은 스팀 다리미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런 걸로 좀 이제 녹여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온도기 수돗물을 좀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예. 녹이게 되면은요, 이게 사르르 잘 녹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빨아버리면 이렇게 되고 맞아요. 예. 그 전에 그 뜨거운 어떤 열을 가해서 네, 스팀으로 녹이면 네. 된다고 합니다. 3409번님 등산복 세탁할 때 안쪽에 입는 옷은 땀 냄새가 세탁 후에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땀 냄새 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땀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그 땀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슴이나 겨드랑이 쪽에서 나는 그런 땀이 어떤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종류의 땀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땀 성분이 산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베이킹 소다나 어떤 그런 알칼리성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땀이 만약에 이제 부패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이제 그런 썩는 냄새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땀 냄새를 잡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된다라고 이제 또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예. 알칼리성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산성으로 또 중화를 시켜줘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베이킹 소다를 썼다면 또 이제 구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 헹굴 때 구연산으로 헹궈 주시면은 섞어서 두 가지 방법들 산성과 알칼리성을 다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22번님 안녕하세요. 등산복은 아닌데요. 지난해 여름에 보관해뒀던 원피스를 어제 꺼내보니까 얼룩이 있더라고요. 지난해 얼룩 같아요. 이런 것도 세탁이 되나요? 하시면서 네. 버려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버리면 안 되죠. 예. 네, 버리면 안 되고요. 살릴 수 있고요. 예. 물론 뭐 세탁소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세탁을 하시게 되면은 잘 뭐 복원을 해서 드릴 수 있지만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보관을 하실 때 뭐 땀이 그 산화가 돼가지고 노랗게 된 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질소가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전열기나 아니면 집에 가스레인지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질소가스 때문에 그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보관을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라서 이렇게 누렇게 변한 거고 예. 과탄산소다나 또 산소계 표백제를 통해 가지고 표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누렇게 된 것들을 다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또 지울 수가 있겠군요.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만 유튜버 설재원 저자와 함께했습니다.